네, 아이템 75 예외의 상세 메시지에 실패 관련 정보를 담으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실패 순간과 예외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외 발생이라는 것은 저희 메서드가 아니면 로직이 실패한 순간이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예외가 터지면은 자바 시스템은 예외의 스택 추적, 즉 스택 트레이스 정보를 자동으로 출력합니다. 여기서 스택 추적은 예외의 객체에 toString 메서드를 호출해서 얻는 문자열인데요. 예외도 하나의 객체이죠. 보통은 예외의 클래스 이름 뒤에 상세 메시지가 붙는 형태가 스택 트레이스라고 합니다. 모든 예외의 상위 클래스인 throwa블에 가보면은 여기 아래 코드와 같이 toString 메서드가 있는데요. 보면은 get 클래스에서 get name에서 예외 클래스 이름의 메시지를 넣어서 이렇게 예외 클래스 이름의 메시지가 붙는 형태로 toString 메서드가 구현이 되어 있죠. 이 스택 추적 정보가 실패 원인을 분석해야 하는 프로그래머나 사이트 신뢰성 엔지니어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정보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패를 만약에 재현할 수 있다면 예외가 발생한 곳 근처로 로그를 찍어서 문제 원인을 찾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실패를 재현하기 어렵다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택 추적 정보가 유일한 정보일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 것입니다. 따라서 스택 추적에 실패 원인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많이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후 분석을 위해 실패 순간의 상황을 정확히 포착해서 스택 추적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패 순간을 어떻게 잘 포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패 순간을 잘 포착한다는 것은 예외가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실패 순간을 잘 포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발생한 예외에 관여된 모든 매개 번수와 필드 값을 실패 메시지에 담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시로 만약에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 발생했을 때 실패 메시지에 담겨야 할 것은 아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범위 최소값, 범위 최대값, 그리고 범위를 벗어난 인덱스 값이 메시지 때 담기면 되게 좋겠죠. 이런 정보는 발생한 실패에 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냥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 발생만 했다고 하면은 이 세 개 중 어디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패 해결하기 위해 다 뒤져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실패 메시지에 담게 된다면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정보들이 발생한 실패에서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패 메시지에 정보를 담을 때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보안과 관련된 정보는 주의해서 다뤄야 한다. 그리고 관련 데이터를 다 담아야 하지만 장황하게 담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주의점입니다. 각각 주의점을 살펴보면 1번 주의점, 보안 관련된 정보는 주의해서 다뤄야 한다는 것은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택 추적 정보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 메시지에 비밀번호나 암호키와 같은 보안과 관련된 정보는 담으면 안 된다는 것이 주의점입니다. 두 번째 주의점은 관련 데이터를 다 담아야 하지만 장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인데요. 예외가 발생하면은 문제 분석하는 사람, 저희 같은 프로그래머겠죠? 프로그래머들은 아래의 것들을 다 같이 확인하는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스택 추적 정보, 실패 메시지, 그리고 관련된 문서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소스 코드 또한 함께 볼 것입니다. 실패 메시지에 관련 문서 소스 코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넣어봐야 실패 메시지만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지고 관련 문서와 소스 코드를 보게 하는 것이 낫지, 그런 정보들까지 다 담게 하면 불필요한 것만 늘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넣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두 번째 주의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실패 순간을 잘 포착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필요한 정보를 예외 생성자에서 모두 받아 상세 메시지까지 미리 생성해 놓으면 좋다는 것인데요. 계속 예시를 이어서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의 생성자를 보면은 아래와 같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첫 번째 기본 생성자, 두 번째 스트링 메시지를 받는 생성자, int index를 받는 생성자,
롱 인덱스를 받는 생성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하지만 아쉬운 점이 발생한 예외에 관여될 수 있는 아까 앞에서 봤던 그런 정보인 범위의 최대값, 최소값까지 받는 생성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생성자도 있으면 좋다는 것인데요. 이 생성자에서는 범위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인덱스를 생성자로 받고 실패 메시지까지 이렇게 미리 작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실패 메시지에 담을 모든 정보를 받는 생성자가 있으면은 장점은 첫 번째로 예외가 자연스럽게 실패를 더 잘 포착할 수 있겠죠. 예외에서 실패를 분석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모두 담겨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고품질의 상세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코드를 예외 클래스 안으로 모아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봤듯이 이 생성자에 메시지까지 무려 같이 작성해놨죠. 그래서 클래스 사용자가 정보들을 가지고 메시지를 만드는 작업을 중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다 담는 생성자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패 순간을 잘 포착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실패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접근자 메소드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좋다는 것인데요. 예시에서 이어서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이 일어났을 때 아까 필요한 정보들 세 가지, 범위 최소값, 범위 최대값,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인덱스, 이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접근자 메소드, 이렇게 세 가지를 제공하면 좋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실패 메시지에 담는 이유는 예외를 복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외 복구에 필요한 정보들을 실패 메시지에서 포착한 실패 정보는 예외 상황을 복구하는 데 유용할 수 있으므로 접근자 메소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검사 예외는 복구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죠. 이런 경우는 그럼 비검사 예외는 이런 접근자 메소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은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아이템 12에 toString이 반환하는 값에 포함된 정보를 얻어올 수 있는 API를 제공하자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이 조언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비검사 예외라도 상세 정보를 알려주는 접근자 메소드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외 메시지와 오류 메시지, 이 두 개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까지 본 예외 상세 메시지와 최종 사용자에게 보여줄 오류 메시지를 혼동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예외 메시지를 보면은 가독성보다 담긴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외 메시지는 문제를 분석할 프로그래머 등이 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지어로 번역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자주 볼 수 있는 예외 메시지죠. 이렇게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이 발생하면 이런 예외가 발생하고 한글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 다음으로 오류 메시지인데요. 이렇게 오류 메시지는 친절한 안내 메시지로 보여줘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류 메시지는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최종 사용자에게 보여줄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현지어로 번역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프로그래머는 예외 메시지를 보고 이해하고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데요. 최종 사용자에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알릴 때 앞에서 본 이런 예외 메시지 넘기면 안 되겠죠? 최종 사용자는 저런 예외 메시지를 봐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종 사용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예외 메시지가 아니라 오류 메시지를 보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혼동하지 말고 예외 메시지를 잘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